안녕하세요. 투자일 심우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고체지구의 변화, 자 풍화사태, 지질재해까지 마무리했었고요. 자 오늘은 캡틴 교재 69페이지 새로운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유체지구의 변화. 자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 있는 유체 상태인 기체, 기권, 그다음에 액체, 수권들의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테고요. 자 오늘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기단, 그리고 전선까지. 자, 기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처음 나온 얘기가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일단은 기단이라는 게 나와요. 기단. 기단이 뭐니? 기단이라는 건요, 공기 집단, 공기 덩어리를 뭐라고 하자? 기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기 덩어리니? 그래요. 자,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뭐라고 하자?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자, 그러면 공기 덩어리의 성질은 뭘로 판단할까요? 공기 덩어리의 성질. 자, 지금 얘기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라 함은, 자, 온도가 높냐, 낮냐? 온도. 한랭하냐? 온난하냐? 온도와 또는 건조하냐? 습윤하냐? 습도 가지고 표현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단의 성질은요, 한랭건조, 한랭다습, 온난건조, 온난다습. 요렇게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되겠고, 자, 그러면 공기의 성질이라는 거, 기단의 성질이라는 건 뭐 때문에 결정이 되니? 라는 얘기가 필요하겠다, 그지? 자, 공기의 성질은 뭐 따라 달라질까요? 그래,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바다에 있는 공기 덩어리라면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습윤하겠고요. 육지에 있는 공기 덩어리라면 당연히 어떻게? 건조할 수밖에 없겠다. 또 아울러 온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에 있냐, 추운 곳에 있냐 따라서 기단의 온도가 결정되겠지.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단의 성질은 뭐의 성질을 받아요? 지표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69페이지 보면요.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나와 있다라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은 총 4개의 기단이 있겠다. 계절별 영향 주는. 자, 각각의 기단의 성질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니? 그래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눈다라면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북극에 가까운 뭐에 해당한다? 고위도 지역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다?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지역이 될 거다. 고위도냐 저위도냐. 당연히 저위도 같은 경우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더라? 온난한 성질을 띠게 되겠고, 반면 극지방에 가까운 고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상대적으로 저위도보다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그래요, 한랭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성질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라는 건 뭐다? 기단이 만들어진, 기단이 발생한 위도에 따라 결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아울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뭐다?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구분하자라면 우리나라 동쪽에는 뭐니?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뭐 있니? 태평양이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양에 위치하는 기단과 우리나라 서쪽에는요,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커다란 대륙이 있지, 그지? 따라서 육지에서 형성된 기단 같은 경우는 성질이 어떠니? 육지는요,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되겠고, 해양은요, 습윤 또는 다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계절별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 4개 기단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시베리아 기단은 어떠니? 고위도, 한랭, 대륙, 건조. 한랭, 건조한 성질을 띠게 되겠고요. 여기 나온 오츠케 기단은 어떠니? 한랭, 다습. 반면 양치강 기단은요, 온난, 건조. 북태평양 기단은요, 온난, 다습. 그래서 각각의 기단은 뭐다? 기단이 형성된 지표면의 성질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다. 자, 또 아울러 각각의 기단들이 우리나라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니? 라는 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영향에 의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 뚜렷한 나라. 따라서 봄 같은 경우는 어느 기단의 영향을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봄이라면 따뜻하고 건조할 테니까
봄철에 영향 주는 기단, 양쯔강 기단. 자, 양쯔강 기단이 봄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 거냐? 그래, 양쯔강 기단이 위치한 곳에서 뭐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라고요. 그 결과 온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고, 자,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는 봄철에는요, 양쯔강 기단이 뭐가 된다? 고기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 정도 상식은 있지 않냐? 바람이 불 때는 항상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요. 그래요? 여기 나온 양쯔강 기단이 고기압으로 변신한다라면 아, 봄이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봄철 양쯔강 기단. 그러다가 뭐가 찾아오니? 초여름이 다가온다라면 오츠크의 기단이 뭘로? 고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북동풍이 불게 되겠다. 반면 다시 초여름 끝난 다음에 뭐니? 한여름이 찾아오겠지, 그지? 한여름에는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 결과 북태평양 기단이 고기압으로 변해서 바람이 어떻게?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겠다. 그러다가 다시 가을이 된다라면 양쯔강 기단이 고기압이 되어 마찬가지 온난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겠고요. 겨울이 된다라면 시베리아 기단이 고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북서 계절풍,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주는 기단 4개의 이름과 성질, 아울러 각각의 계절마다 영향주는 기단이 뭐니? 라는 정도는 뭐 거의 상식에 관한 얘기인 거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여기다 좀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요. 뭐 상식적인 얘기들이 다 교재에 잘 나와 있지. 뭐다? 각각의 계절별 특징에 관한 얘기. 기후의 날씨의 특징들. 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쯔강 기단, 양쯔강이 어디 있어? 중국에.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결과 여러분 싫어하는 뭐 황사 피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와 아울러 또 봄에는요. 말이 참 예뻐. 꽃샘추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꽃샘추위가 뭐예요? 꽃이 피는 걸 샘내는 추위래. 그래서 봄철의 특징 황사 현상과 아울러 꽃샘추위까지. 자, 그러다가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한파, 아주 추워, 아주 추워. 또 아울러 뭐까지요? 삼한, 사온. 3일은 굉장히 춥다가요. 4일은 날씨가 좀 풀려. 3일 춥고 4일 날씨 풀려. 반복되는 현상. 겨울 기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와 아울러 우리는 교재 69페이지를 보게 된다라면 각각의 월별 영향 주는 기단. 그래. 자, 우리가 흔히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언제니?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흔히 3월, 4월, 5월을 얘기하는 거다. 3월, 4월, 5월. 결국은 1년은 12개월이고요. 총 4개의 계절로 나눠질 텐 거니까 3개월 단위로 계절이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정의 되겠지, 그지? 3, 4, 5월이 봄이 되겠고요. 반면 6, 7, 8월이 뭐가 되겠다? 6월, 7월, 8월이 여름. 게다가 초여름엔 뭐다? 오츠크의 기단.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B가 뭐가 됐나요? B가 3, 4, 5월에 영향 주는 뭐다? 양쯔강 기단이 되겠고요. C가 뭐예요? 초여름에 영향 주는 오츠크의 기단. 그러다가 한여름이 찾아와 6, 7, 8. 뭐 여기 그대로 기호를 표시 한번 해보자라면 양쯔강 기단이 B가 되겠고요. 오츠크의 기단이 뭐가 돼? C가 되겠고요. 그러다가 다시 뭐가 되니? 한여름이 찾아오는 6, 7, 8 또는 7, 8, 9 북태평양 기단이 D가 되겠네요. 그러다가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살짝 오츠크 기단의 영향을 받다가 본격적인 가을이 된다면 다시 양쯔강 기단의 영향. 마지막으로 언제? 6, 7, 8 여기 나와 있는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라면 겨울은 언제예요? 12월, 1월, 2월이 겨울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결국엔 어디 교재 그림 나와 있는 A 기단이 바로 뭐가 되겠다? 시베리아 기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단의 성질은 뭐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결정되고요. 온도와 습도는 누구 따라서? 그 기단이 머물러 있는 곳의 지표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캡틴 교재 70페이지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캡틴이 좀 욕심내서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냐? 자, 구름 생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정확하게는 구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1보다는요, 지구과학 2에 주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날씨 단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단원에 얘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생성. 자, 일단은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공기가 상승해야 된대. 공기가 상승. 자, 구름 만들어지기 위한 첫째 조건. 공기가 뭐다?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테고, 공기는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는 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게고요. 자, 일단은 공기가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라는 얘기인데,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공기양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권의 층상구조. 기권 층상구조 중에서도요, 균질권은 총 4개의 층,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구분이 됐었고요. 10권의 특징이 뭐였니? 10권의 특징이 대기가 희박하여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왜 10권은 대기가 희박하니?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양이 많고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양이 적다는 얘기. 따라서 기체 분자수가 적을수록 뭐다?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감소한다. 기압은 감소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력이 감소한다라면 공기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자기 감소하면 부피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봐봐. 요렇게 기체 분자가 요렇게 4개가 모여 있어. 4개가 모여 있던 게 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라면 부피가 늘어나겠지. 자, 근데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니?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깝다가요, 왜 멀어지니? 바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다? 증가한다라면 분자 사이 거리의 멀어짐으로 인해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라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왜 증가하니? 왜 증가하니? 바로 뭐 때문에요? 가열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열 에너지 흡수에 의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가열에 의해 부피가 팽창하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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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서 부피 증가. 그지? 결국은 이건 뭐다?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뭐다? 샤를 법칙에 관한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 그렇지만 지금 얘기할 건 뭐에 관한 얘기다? 열에 의해서가 아니야. 누르는 압력이 감소에 의해 뭐하다? 부피가 팽창했어.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 팽창하기는 한데 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다? 오로지 압력에 의해서만. 다시 한번. 열이 뭐 된 상태에서요? 차단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 이게 단열 팽창이라는 얘기죠. 단열 팽창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단열 팽창이 뭐다? 열 흡수가 아닌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압력에 의해 부피가 팽창하는 걸 뭐라고 하자? 단열 팽창. 자, 우리 물리하는 친구들은 이미 배우긴 했었지, 그지?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단열 팽창이라는 얘기를 배우긴 했을 거란 말이야. 단열 팽창 한다라면 공기 온도가 어떻게 되니?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라는 얘기까지. 단열 팽창하면. 자, 물리 따위는 치워버리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 원래는 얘가 분자가 어떻게 되니? 운동 에너지 증가에 의해 뭐 하게 된다요? 분자 대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팽창하는 거랬지. 맞지? 근데 얘는 어떠니? 열 에너지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고요? 공짜로 열 에너지 먹은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연은 이런 공짜가 없어. 따라서 얘네들이 공짜로 에너지를 얻은 꼴이라면 지네들이 가진 무언가를 내놔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 분자 운동 에너지가 공짜로 증가했다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뭘 내놔? 열 에너지를 내놓는 꼴이라고.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지구과학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력에 의해 단열 팽창한다라면
공기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 그럼 반대로 압력이 증가해요? 압력이 증가하면 뭐 되겠니? 단열 압축이 일어날 테고, 단열 압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높아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세트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단열 팽창에 의해 공기 온도가 내려가.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결과 공기가 뭐 하게 된다? 이슬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슬점은 또 뭐예요? 라는 얘기다, 그지? 자, 여기 한번 볼게. 무슨 얘기를 한번 할 거냐면요, 자, 요 얘기도 지구과학 2에나 자세히 다루는 얘기고요. 그치만 우리 중등 과정에서 간단하게 맛은 봤던 얘기.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봐봐. 온도에 따른 뭘 알아볼 거다? 포화 수증기 압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포화 수증기 압. 자, 수증기 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기체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기체 분자가 적은 거랑 많은 거랑 누가 압력이 크니? 많은 게 클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통상 수증기의 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다고. 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실제 봐봐요, 얘들아.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액체 상태지, 그지? 그럼 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알갱이 보이는 거잖아. 물 방울로, 그지? 그치만 물이 증발한다면 어떻게 되니? 수증기로 바뀌잖아. 수증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내가 물인데 있잖아. 물인데 내가 증발하는 순간 어떻게 됐니? 뿅!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라고. 그러다가 다시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요? 물로 변신돼 버린다는 얘기야. 와, 닿냐? 자, 그래서 실제 봐봐. 물이라는 놈이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뀐다라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발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물은 분명 어떻게 해요? 요렇게 물알갱이가 보이는 건데 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그래, 아주 유치뽕하지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뭐가 있다? 공기라는 집이 있대요. 공기라는 집이 있다라면 공기 안에는 수증기가 들어가서 숨어 지낼 수 있는 뭐가 있다? 요렇게 수증기 내 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물이요? 수증기로 변신해가지고 여기 쏙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니? 어머나 뿅! 하고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라고. 그러다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신 상태 변하면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들어있는 공기라는 집안에 수증기가 갈 수 있는 방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수증기가 뭐다? 들어갈 사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 얼마만큼? 요만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포화 수증기 압 또는 포화 수증기 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정 온도에서 요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방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하자? 온도가 올라간다라면, 그래, 공기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커지게 될 거야. 이렇게 공기의 집이 커진다라면 당연히 수증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니? 같은 비율로 커지게 되겠지.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사를 갔단 말이야. 근데 큰 집으로 넓은 집 이사 갔는데 내 방만 작아져? 말 돼, 안 돼? 설령 이렇다면 뭐다? 출생의 비밀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치. 일반적으로 뭐다? 얘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로 들어갈 수증기량 어떻게 됐니?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압 그래프는요,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비례하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 어렵지 않은 얘기다, 그지? 포화 수증기압이 뭐라고요? 공기 내 집안에 들을 수 있는 수증기의 량, 요 얘기하는 거라고.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얘가 30도, 얘가 20도, 얘가 10도라고 대충 해보자. 10도, 20도, 30도씩까지. 됐습니까? 10도, 20도, 30도. 자, 그러다가요, 잘 봐봐. 여기 뭐 있다? A라는 공기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자 대충 값을 따져볼게. 얘를 얼마나 하자? 100이라고 할게. 얘는 얼마? 대충 60. 40이라고 해보자. 됐나요? 자 그러면 A라는 공기가 뭐예요? A는 온도가 몇 도? 30도씨. 그러면 30도씨의 공기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 100만큼인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현재 들어간 게 얼마만큼? 60만큼만 들어있는 거야. 됐냐? 그딴 얘기는 얘는 포화된 거야? 불포화된 거야? 불포화된 거야. 게다가 봐봐. 얘 방의 크기가 100인데 얼마만큼만 들어가 있다? 요렇게 60만큼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100 중에 60만큼 들어있어요? 얘가 바로 뭐니? 습도라는 개념이야. 상대 습도. 100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0인데 60만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다? 습도가 60%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기억납니까? 근데 이러한 공기가 점점점 어떻게 돼?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낮아진다라면 봐요. 온도가 낮아져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명 30도일 때는 어떻게 됐냐? 100만큼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60이 고스란히 다 숨어 있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10도만큼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없냐? 40밖에 없어. 그러면 현재 60 들어있던 것 중에 40만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얼마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20만큼의 양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없죠? 뭐 하게 돼? 튀어나오게 된다고. 어떻게 튀어나?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60만큼 들어있던 게 여기는 얼마 들어갈 수 있다고요? 40밖에 못 들어가는데 60인 거니까 20만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해당하는 20만큼이 튀어나오게 돼. 다시 한번 수증기가요 물알갱이로 변신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음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수증기가 물알갱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음결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만큼의 수증기량이 물알갱이로 음결되게 된 거야 라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근데 봐라. 지금 여기 A라는 공기가 쭈르르륵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렇게 10도 내려갈 때까지 얼마만큼 이 상태에서 꾹 참고 있다가 10도가 되는 순간 일제히 물이 팍 하고 튀어나올까? 그건 아니거든. 그럼 언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니? 수증기가요 뭐 된 상황? 포화된 상황. 다시 말해 꽉 찬 이후로부터 조금 해서 계속 뭐 하게 된다? 응결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공기가 도대체 몇 도씨부터 응결되기 시작했니?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뭡니까? 20도씨라는 온도부터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한 거야 라고 정리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다? A라는 공기가 몇 도일 때요? 20도일 때 응결되기 시작해. 바로 이 응결되기 시작한 온도를 뭐라고 하자?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슬점. 자, 이슬점 정리할게요. 이슬점이 뭐다? 이슬점의 정의는 수증기가요 공기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수증기가 뭐 하기 시작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슬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중등 과정 때 다 배웠던 개념이에요. 캡틴이 높아지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기본 개념 강의라. 자, 또 아울러 우리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봐봐. A라는 공기가 여기 있고요. B라는 공기가 누구라고 하자? 얘가 B라는 공기라고 하자라면 자, B라는 공기의 이슬점 몇 도니? 얘도 마찬가지. 봐봐.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 그러다가 언제부터? 10도가 되는 순간 뭐 됐니? 포화가 돼버렸지. 그럼 얘는 그때부터 점점 내려간다면 뭐 하게 되니? 응결되기 시작하겠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이슬점이라는 게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한 온도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공기가요 수증기로 포화된 온도를 뭐라고 하자? 이슬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옵니까? 게다가 포화됐다고요? 포화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니? 습도가 몇 프로? 100%가 됐을 때 온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A라는 공기랑 B라는 공기 뭐가 다르니? 온도가 똑같잖아, 그지? 그치? 뭐가 달라요?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다른 거야. A가 수증기가 많고요, B가 적지. 그랬더니 온도를 점점점 낮췄더니 A가 어떻게 됐냐? 이슬점이 20도라면 바로 10도라는 온도는 뭐가 되는 거야? B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다? A라는 공기가요, B보다 이슬점이 높아. 왜 높아? 왜 높니? 왜 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냐? 바로 뭐? B보다 A가 수증기의 양이 많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요, 우리 G2에게 잠깐 미뤄두도록 하고요. 요 정도는 알자. 이슬점이라는 게요, 뭐에 비례해? 현재 공기에 들어있던 수증기량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 보다 습도가 높아요. 수증기량이 많은 공기일수록 뭐다요? 이슬점이 높다라는 얘기.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슬점에 도달하는 순간 뭐 한다고요? 얘기했잖아. 수증기가 뭐해? 응결하게 되는 거고요. 수증기가 응결해서 뭘로 바뀌어? 물 알갱이 또는 빙정으로 바뀌는 순간 뭐 만들어져? 그래요? 구름이 생성되는 거야. 아이고, 구름 만드는 과정 어렵다, 그지? 한참 얘기했다, 그지?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요. 아주 G2에 나온 내용들을 쉽게 풀어갔다고. 그치만 중등 과정에 한 번쯤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됐냐? 얘들아, 근데 구름이 뭐지? 구름이 뭐예요? 이미 얘기했다만. 구름이 뭐니? 물이요? 수증기요? 라는 얘기다, 그지? 자, 아직도 구름이, 그래요. 구름이 수증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아, 그래. 캡틴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덕유산에 등산하러 간 적이 있어. 덕유산 등산하러 갔는데, 더운 여름날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게 되지, 그지? 사실 전날, 과음을 하기도 했었고. 아, 속은 안 좋고, 날은 덥고, 올라가니까 땀 삐질삐질 나는데, 어느 순간 산 중턱쯤 올라갔나? 갔는데, 와, 살다 그런 안개는 처음 봤어.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안개가 자욱한 거야. 안개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길 잃어버릴까봐 앞사람 옷, 가방 붙잡고 올라가라고 했어. 그러고 막 산에 올라가는데, 여름이니까 반팔 입고 갔잖아, 그지? 땀 나고 속이 안 좋고 막 짜증이 나는데 되게 상쾌한 기분이 있지. 한여한 더운 여름날 되게 더울 때 분무기를 얼굴에 물 뿌려본 적 있지, 그지? 물 뿌리면 어때요? 시원한 느낌 들잖아, 그지? 안개를 뚫고 걸어가는데 차가운 물알갱이가 피부에 닿아가지고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고 여차저차 겨우겨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뭐 한다? 야호 하려고 보고 대박! 왜? 산 정상 아래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구름이 걸쳐져 있는 거야. 소롱옥이 된 기분. 구름을 타고 있었어. 아까 전에 내가 어딜 지나왔죠? 안개를 뚫고 지나왔거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였다? 안개가 아니라 뭐다? 구름을 뚫고 지나온 거였어. 캡틴 이 정도야. 구름을 뚫고 다니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안개, 구름을 뚫고 지나는 동안 어떤 느낌 들었댔니? 분무기로 물 뿌린 느낌 들었댔지. 그래.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구름이라는 건요, 바로 뭡니까? 물알갱이 또는 뭐다요? 온도가 낮을 경우 얼음알갱이가 떠 있는 상태. 구름은 절대 수증기가 아닙니다. 응결에 의해 뭐다? 물알갱이가 떠 있는 거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울러 뭐냐? 아까 전에 뚫고 지나갈 때 뭐라고 느꼈다고요? 안개.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안개가 아니라 뭐요? 구름이었다는 거야. 구름과 안개는 뭐가 다르니? 상공에 떠 있다라면 구름. 지표면에 깔려 있다면 뭐가 되니? 안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구름이라고 나왔다라면 요 구름이라는 놈은요, 뭐와 뭐에 의해 그게 모양이나 높이에 따라 구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 자,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을 뭐라고 하지요?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구름이 이렇게 연직으로 발달한 구름을 뭐라고 부르니? 적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름인 모양에 따라 층운형과 적운형.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층운형이라면요, 어떤 비가 내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겠다만, 적운형 구름은요, 비가 내린다라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층운형, 적운형, 모양에 따른 구름의 분류. 또 우리가 이렇게 구름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바로 강수현상 때문에 그래.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자, 그래. 층운형 중에서도요,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층운형 구름을 뭐라고 한다? 난층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운형 중에 비 내리는 구름, 난층운. 난자가요, 어지러울 난자야. 반면 적운형 중에서 비 내리는 구름을 뭐라고 하니? 그 이름도 유명하신 정난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층운, 정난운까지. 자, 기본적으로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직접적인 얘기가 기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유체지구 변화 단원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쌓고 지나가야 될 배경 지식들. 됐나요? 일단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이제 다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좀 전에 뭐 정리했었니? 기단이라는 거 얘기했었지. 기단이 뭐다? 공기덩어리. 성질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얘기한 건데, 자, 구름 생성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단도 얘기한 건데, 요 얘기를 깜빡했네. 자, 구름이 만들어질 경우 언제라 그랬니? 반드시 뭐 할 때? 공기가 상승할 때.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니? 라는 얘기인 건데, 기본적으로 뭐 어때? 저기압의 중심에서 뭐 한다고요? 그래, 공기는 상승할 거야. 그래서 저기압은 반드시 뭐다? 구름 만들어서요, 날씨가 흐리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 저기압 중심. 또 어디에서 가능하니? 바로 뭐? 전선면. 요것도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맞닿아 있을 때 온도가 높은 공기가 뭐 한다?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또 어떤 게 있니?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기가 뭐 할 때? 등산할 때. 그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높은 산맥을 만났다라면 어떻게 되겠니? 갈 데 없어요? 산 타고 올라간다고. 어쨌든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산 중턱에 구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바람 불다가 산과 부딪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 또 어떤 경우 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지적 지표가열. 자,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유달리 전부 다 낡다. 땅이 차가운데, 유달리 한 곳만 어떻게 뜨겁게 가열된다라면, 거기 있던 공기가 가열돼 부피 팽창, 밀도 감소,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구름 만드는 경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뭐요? 기단의 변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기단의 변질. 자, 기단이라는 게 뭐였니?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단이 뭐 한다? 성질이 변해버린대. 그럼 당연히 무슨 성질이 변하니? 온난 한랭 또는 건조 수분. 그래요.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는 경우. 자, 그러면 기단의 성질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표면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었지. 그러면 공기 덩어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땅의 성질이 바뀌는 게 빠를까? 일반적일까? 아니면 땅은 가만히 있는데요. 공기가, 기단이 한 지역에서 다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일까? 그래. 바로 기단의 변질은 뭐 때문에? 기단의 이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 자, 그래서 너무나 쉬운 얘기야. 대륙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어디로 옮겨가? 해양으로 옮겨간다라면 당연히 바다는 뭐다? 물의 양이 많을 테니까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겠지. 그럼 뭐 된다? 건조한 기단이 습윤한 기단으로 바뀐다는 얘기라고. 반대로 바다에서 만드는 기단이요, 대륙으로 옮겨간다라면 건조한 기단으로 성질이 달라질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캡틴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 거냐면, 잘 봐봐. 자, 온난한 기단이
따뜻한 기단이 어디로 옮겨가? 한랭한 지역으로 옮겨간다라면. 따뜻한 기단이 한랭한 지역으로 옮겨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잘 봐봐. 온난 기단? 그래요. 전반적으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뜨거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옮겨갔대? 어디로요? 이렇게 한랭한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기단은요, 지표면 성질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더라? 상공에서는 뭐다? 여전히 이렇게 온도가 높을지 몰라도 기단의 하부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지표면의 성질을 흡수해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겠네. 다시 한번 하부가 어때요? cool. 상부가 어때요? hot. 이 얘기는 앞서 우리 계속 얘기했단 말이야. 층상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얘기 했었지, 그지? 하부가 차갑고요, 위가 따뜻하다면 얘는 기층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 이 결과 기층이 안정해져. 안정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니? 위에 나온 것처럼 공기가 상승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공기가 상승하지 않아요? 구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니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기층이 안정하다고요? 어떻게 되니? 날씨가 맑게 되겠네. 맑음. 또는 맑은데 여기에 봐봐. 혹여나 여기에 뭐다?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던 습윤한 기단이었다라면 어떻게 되니? 여기 아래에 있는 수증기들이 뭐 하게 돼? 온도가 내려가서 뭐 한다고요? 응결하게 되면 뭐 만들어지니? 뭐 만들어질 수 있어? 안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까지. 안개랑 구름은 같은 겁니다. 지표면에 있으면 안개, 상공에 있으면 구름. 그치만 이 안개는 뭐다? 공기 상승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표 냉각에 의해. 됐습니까? 또 굳이 구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무슨 구름 만들어지겠니? 수직으로 발달한 저근형이 아니라 수평으로 발달한 층운형 구름이 만들 수 있겠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보자. 반대로요, 뭐다? 한랭한 기단이 어디로 옮겨가? 한랭한 기단이요? 온난한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쳐보자. 그런 얘기는 한랭한 기단?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갑던 기단이 옮겨간대. 어디로 옮겨가니? 이렇게 온난한 지역으로 옮겨간다라면 자, 기단의 상부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차갑겠지만 하부는 어떻게? 지표면의 성질을 흡수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따뜻하게 된다고. 아래가 따뜻, 위가 쿨해지는 거라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기층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아래가 뜨거워, 부피 팽창, 밀도 감소. 반면 위쪽은요, 차가워요, 밀도 증가에 의해서 하강.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보세요. 아래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 다시 한번 아래에 있던 공기가 뭐 한다고요? 올라가. 구름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 결과 한랭한 기단이 온난 지역으로 옮겨갈 때 기층이 안정, 불안정?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고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다? 대류 현상이 활발해.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공기가 상승, 뭐 만들어진다고요? 구름 만들어진다고. 날씨가 어떻게 되니? 흐리게 될 거예요. 또 게다가 상승기류가 발달했을 때 바로 뭐다? 연직으로 발달한 뭐 만들어지니? 그래요.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면 비가 내려도요, 이슬비가 내리겠지만 저근형 구름이 발달한다라면 비가 내려도요, 먼 비가 내려.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정리됩니까? 정리되나요? 자, 정작 우리는 뭐다? 이 기단의 변질. 대박 중요. 수능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구름 생성 과정을 설명한 거야. 요 얘기는 두고두고 써먹을 거니까. 자, 또 아울러 기단 변질 중에서도 기단이 변질하는 것 중에서도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온난 기단이 한랭 지역 가는 걸까? 아니면 한랭 기단이 온난 지역 가는 걸까? 어느 거에 더 집중해야 되니? 바로 뭐? 그래,
비 내리는요 한랭 기단이 온난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 정리될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캡틴 교재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뭔 얘기냐? 자, 지도가 예쁘게 나와 있다, 그지? 자, 시베리아 기단이 뭐네? 우와, 고기압이래. 자, 기본적으로 시베리아 기단 성질이 어떻습니까? 성질이 어때요? 당연히 고위도면 뭐다? 한랭할 테고요. 대륙에 있는 거니까 뭐다? 건조한 기단이 될 거야. 또 게다가 이러한 시베리아 기단이 뭐다? 고기압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어느 계절? 겨울이란 얘기겠네. 또 여기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요. 시베리아 기단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겨울철 부는 바람, 북서계절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북서계절풍이 불게 된다고. 북서계절풍.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이렇게 차가운 기단이, 건조하던 기단이 이동했네? 뭐가 일어날 수 있냐? 바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자, 그럼 자, 여기 봐봐. A에서 B까지 내려왔대. 자, 얘가 뭐예요? 육지. 얘도 육지야. 대륙을 지나왔단 말이야. 따라서 어떻다? 건조하던 공기가 추가적으로 수증기 공급을 받을 리가 있냐 없냐? 없죠. 그래서 습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그치만 A에서 B 뭐라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옮겨가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지역, 한랭한 기단이 온난한 지역으로 옮겨가. 온도가 어떻게 되니? 상승하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기단하부가 상승함으로 인해 뭐 하게 된다? 기층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겠네. 한랭한 기단이 온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게다가 또 어떻게 되니? B에서 C로 갈 동안에도 뭐 하게 돼요? 그래요. 온난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상승하게 되겠다. 그 결과 얘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 그래, 기층이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다? 공기가 뭐 할 수 있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또 게다가 재미난 거니 얘가 B에서 C로 옮겨가는 동안 어디 지나니? 대박! 황해안, 바닷가를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육지를 지나갈 때보다는 뭐니? 수증기 공급이 많겠죠. 따라서 습도가 어떻게 됩니까? 습도가 증가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공기가 상승함과 아울러 뭐까지 받았니? 그래요. 수증기 공급까지 받게 된 거야. 그러면 공기 상승, 구름 만들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데 수증기까지 많이 머금게 되는 걸 테니까 구름 잘 만들어, 덜 만들어져? 아주 잘 만들어지겠네. 그 결과 뭐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게다가 저군형 구름 중에서도요. 뭐다. 비 내리는 구름 뭐가 만들어진다라면 정란운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하게 된다? 그래. 바로 C지역 여기에서요. 한겨울에요. 폭우 또는 폭설이 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매년 겨울마다. 뭐 때문에? 한랭한 기단이요. 온난 지역으로 옮겨가는 기단의 변질에 의해. 됐습니까? 자, 요거 때문에 기단의 변질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 겨울철. 무슨 기단?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 한랭한 기단이 온난 지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기단이 뭐해져? 불안정할 거야. 불안정하면 뭐다? 공기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지? 그 결과 뭐 만들어져?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 그 결과 서해안 지방에 뭐다? 폭우 또는 폭설을 내리게 되겠다. 조심해야 돼요. 폭설! 왜?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령도에서 그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온대. 됐습니까? 기단 변질, 우리나라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 저는 끝!
자, 이어서 우리는 71페이지 나와 있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냐? 그래요. 팬 현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팬이라고 하는 건요, 요렇게 쓰는 거래. 팬, 독일어입니다. 오에다가 땡땡 붙여야 돼. 독일 알파벳. 팬 현상. 한글로는 뭐라고 하자? 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팬 현상이 뭐니? 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한반도를 그려보게 되면, 한반도를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지? 자, 한반도의 척추라고 불리는 부분이 어디니? 어디예요?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어디 있는 거니? 봐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까지? 이렇게 소백산맥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지? 태백산맥? 그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어디로 가자면 여기 속초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뭘 넘어야 돼? 미시령을 넘어야 돼. 미시령. 또 여기 강릉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넘어가니? 대관령을 넘어가야 돼. 또 경부고속도로 타고요, 어디가? 경상도로 가기 위해서 뭘 넘어가야 되니? 추풍령을 넘어야 돼. 미시령, 대관령, 추풍령, 영자가 무슨 영자? 고개의 영자야. 우리 앞서 얘기했었다, 그지? 해령할 때 영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상식을 좀 갖고 있자. 봐봐라. 이게 고개의 영자인데, 고개인데, 령인데, 여기는 뭐니? 고개의 어디 쪽이야? 동쪽이죠? 여기 쪽을 뭐라고 하자? 고개의 동쪽, 영동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니? 얘가 영동이라면 얘는 뭐가 돼? 고개의 서쪽일 테니까 뭐가 된다고요? 영서지방이 되는 거야. 경상도 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영남지방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고개의 남쪽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영남이라고 하는 거야. 상식입니다. 이런 잡지식들 많이 넣어두면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 오빠 그런 것도 알아? 뭐 이런 식의 경쟁력을 또 하나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영동, 영서. 일단 영남은 하더라도 지금 팬 현상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 뭐 해야 돼? 영동, 영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요 얘기를 시작으로 자,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문제는 팬 현상이라는 건 있지? 언제 일어나는 거니? 자,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커다란 기단, 무슨 기단이었냐?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었단 말이야. 자, 오츠크해 기단이 뭐가 된다라면, 고기압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바람은 뭐다요? 고에서 저로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겠네. 우리나라 쪽으로. 그렇다면 이 바람은 오츠크해 기단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고위도라 한랭하겠고요. 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뭐하니? 한랭 다습한 기단이 될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 보자. 이렇게 산맥이 있대. 산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얘가 뭐라고요? 태백산맥이 된다고. 얘가 태백산맥이 되겠고요. 태백산맥은 뭐다? 산맥이 쭉 이어진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당연히 봐봐요. 태백산맥의 이쪽이 무슨 쪽? 동쪽이 될 텐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그래요, 영동지방이 되겠고요. 반면 얘는 뭐가 되겠니? 태백산맥의 서쪽 뭐가 된다고요? 영서지방이 된다고. 영동, 영서.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영동, 영서가 되겠고. 자, 영동, 영서인 건데 문제는 뭐다? 여기 오츠크해 기단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봐봐. 영동이 먼저 맞니? 영서가 먼저 맞니? 영동이 먼저 맞겠지. 그래, 잘 봐. 여기에서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 이 바람의 정체는 어떻다고요? 한랭하고요, 뭐하다? 다습한 공기가 되겠다. 뭐로부터요? 오츠크해 기단으로부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잘 봐요. 한랭 다습한 공기가 쭉 하고 이동하다가 뭐 만났냐? 산맥을 만났지. 그럼 맞고 돌아가냐? 아니야. 산 만나면 어떻게 된다니? 공기가요, 산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산 타고 올라가? 뭐 만들어져?
공기가 상승하면 뭐 만들어진댔니? 구름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앞서 구름 만드는 경우 네 가지 뭐 있었다고요? 저기압 중심, 전선면, 국지적 지표가 또 뭐까지? 산 타고 올라갈 때. 그래. 그 결과 보세요. 어디에? 산 중턱이요?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뭔 얘기니? 구름 만들어져요? 여기에 뭐 내려? 비 내리게 된다는 얘기겠네. 오, 그럼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잘 봐. 한랭하고요. 다습하던 공기가 어떻게 돼버렸냐? 산 타고 올라가던 중에 산 중턱에 뭐 만들었다고요? 구름 만들어버렸어. 구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공기가 머금고 있던 수증기를 뭐 시켜버렸다? 응결시켜서 퇴 뱉어버렸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이 공기가요 다시 어떻게 돼? 산 타고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래 이렇게 산 타고 넘어올 때는 이미 여기 영서지방에 있던 공기는 이미 뭐 해버렸다? 뭐 해줘버렸니? 다습이 아니라 뭐 돼버렸냐? 그래요,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네. 다시 한번, 영동지방에 다습하던 공기가 영서지방에서는요 뭐 됐다고요? 건조하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안 돼? 왜 이렇게 됐냐? 공기에 머금고 있던 수증기를 구름, 비 형태로 뿌려버렸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봐. 여기 보자. 지금 여기 영동지방에서는요 공기가 뭐하니? 산 타고 올라가 뭐 한다고? 기압이 감소하지. 공기 부피가 어떻게 되니? 팽창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댔냐?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했었죠. 열심히 정리한 거, 그지? 그러면 공기가 단열 팽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봐봐. 올라가는 동안에 공기 온도가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다시 산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커지겠죠. 기압이 커지게 되면 얘는 단열 팽창이 아니라 뭐 일어나니?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단열 압축이 일어난다면 단열 팽창이 반대해. 그렇다는 얘기는 공기 온도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공기 온도가 높아질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봐라. 재밌는 거는 여기 봐요. 결국은 얘네들이 봐봐. 높이 올라간 만큼 뭐하니? 단열 팽창 온도가 낮아질 테고요. 얘는 어떻게 돼? 높이가 낮아진 만큼 단열 압축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 정도랑 올라간 정도가 어때요?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다? 바로 뭐? 얘는 뭐하니? 다습한 공기. 얘는 뭐예요? 건조한 공기가 된다는 얘기야. 다습의 건조의 뭔 차이야? 라는 건데, 우리 캡틴 처음 만난 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 행성의 생명체. 그래요, 물이 어떤 상태? 액체 상태. 왜 하필 물이 액체 상태일 때야? 바로 물의 어떤 성질? 비열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성질. 다시 한번, 물이 있다라면 온도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한다는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봐봐. 지금 얘는 다습한 공기야. 다습한 공기이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에 비해 얘가 온도가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비열이 큰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해. 그래, 봐봐. 그래서 얘는 단열 팽창의 온도가 내려가더라도요, 어떻게? 요렇게밖에 안 내려가. 이해됩니까? 반면 얘는 단열 압축에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건조한 공기야. 물이 많지가 않아. 비열이 커요, 작아요? 작은 꼴이야.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잘 변해. 그래서 얘는 단열 압축의 온도가 올라가되 어떻더라? 쏴 하고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야.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영동지방에서의 온도가 내려간 정도보다는 영서지방에서의 단열 압축에 의해 온도가 올라간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한랭한 기단이 뭘로 바뀌어버려? 온도가 높은 바람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다면 결국 뭐냐? 원래 한랭다습한 기단이 공기가 산맥을 하나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고온 건조한 공기 덩어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다면 얘도 뭐다? 기단의 성질이 변한 게 아니니? 기단의 변질 아니니? 근데 얘는 조금 다르게 뭐다? 산맥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뭐라고 하자? 얘를 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봐봐. 그래서 영서 지방에 불게 되는 여기 보자. 고온 건조한 바람. 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요? 높새바람이라고 하자. 높새바람. 자, 실제 높새바람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우리나라 고어로 옛날 말로 북쪽을 노라고 했대. 동쪽을 사이라고 했대. 사이 붙여서 뭐 북동쪽 높새바람 이렇게 붙였대. 그래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르는 바람이라는 뜻의 이름인 높새바람. 바로 이 높새바람은 뭐에 의한 현상? 팬 현상에 의한 현상. 그 결과 자, 영동영서 헷갈리지 말란 얘기가 요런 것 때문이야.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온도. 공기의 온도는 영동과 영서 중에 누가 높니? 영동, 영서 중에 누가 높아? 이게 있잖아. 한랭다습, 고온건조, 영서가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반면 공기의 습도는 누가 높니? 라고 묻는단 말이야. 영동과 영서 중에 누가 높니? 영동 지방이 더 높게 된다고. 이렇게 물어버리면 영동이 어디지? 영서가 어디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한 거라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최대한 캡틴이 쉽게 설명한 거야. 원래 얘도요, G2 과정에 나오는 수분 단열 변화, 건조 단열 변화 따라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거든? 자, 그 얘기는 심화 과정에서. 우리 기본 개념 강의 끝나고 심화 과정에서 맛을 보여주도록 하고요. 자, 지구과학 원 과정에서는 지금 설명 충분히 납득했지, 그지? 이 정도 수준만 이해하셔도 답을 찾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무슨 기단? 오츠케 기단. 그럼 오츠케 기단에 영향받는 일이 주로 언제 일어나니? 언제 일어나요? 주로 초여름에 일어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지금까지 기단과 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캡틴 교재 72페이지 이어서 뭔 얘기가 나옵니까? 전선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선이 뭐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전선.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라고 칩시다. 지표면이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 자, 여기에 이렇게 뭐 있다고요?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옮겨가고, 여기에 이렇게 뭐 있다고요?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옮겨간대. 그런다라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났는데 문제가 뭐다? 따뜻한 거랑 찬 게 만난 거야. 따뜻한 게 상대적 밀도가 어떻다고요? 작기 때문에 올라가겠지. 근데 두 개가 충돌하는 방향 만나기 때문에 놀라서 확 하고 올라가 버리겠네. 그 결과 얘가 이렇게 싹 하고 올라가 버리면 이네 두 개가 만나는 경계면이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성질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전선이 아니라 뭐라고 하자고요?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선면. 이러한 전선면이요, 지표면과 닿아 있는 얘를 뭐라고 하자? 전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전선하고 전선면은 다른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또 아울러 여기에 뭐가 있어요?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옮겨가. 근데 여기 또 뭐 있니? 이렇게 차가운 기단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진행한다라면 문제는 결국은 얘도 얘랑 만나게 될 텐데 문제는 얘 뭐다? 같은 방향 이동하기 때문에 따뜻한 게 차가운 위로 타고 올라가대. 어떻게 해요? 서서히 타고 올라가게 될 거야. 그 결과 두 개가 만나는 경계면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지겠지. 여기를 뭐라고 하니? 전선면. 얘를 뭐라고 하자? 전선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뜻한 거 찬 게 충돌하는 방향으로 만나는 경계면을 뭐라고 하자? 한랭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표면과 다인법을 뭐라고 하자? 한랭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랭전선. 얘를 뭐라고 하니? 얘를 뭐라고 하자요? 그래요.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얘기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항상 이렇게 세트로 붙어 다녀. 왜 그런 거냐?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뭐다? 저기압 중심이 있다라면 저기압 중심으로 요렇게 한랭전선이 나타나고요. 요렇게 온난전선이 나타나. 결과 등압선이요. 동글납작 동글납작 타원형으로 나타나는 많이 본 그림이다. 그지? 얘를 뭐라고 하니? 얘를 뭐라고 합니까?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하죠. 온대저기압. 바로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반되는 꼴이야. 또 게다가 봐봐. 위에 여기가 뭐다? 이렇게 차가운 기단이 둘러싸고 있고요. 찬기단이 둘러싸고 있는 꼴이고요. 여기 가운데 뭐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기단이 둘러싸고 있는 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충돌하는 꼴. 따라가는 꼴.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요. 얘는 이렇게 이동해요. 충돌, 따라가.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이렇게 온대저기압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보다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 온대저기압 배우면 더 자세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난다라고 칩시다. 치자라면 딱 보더라도요. 뭐냐. 봐봐. 전선면의 기울기가 당연히 한랭전선 어떠니? 급하게 나타나. 반면 온난전선은요. 완만하게 나타날 거야. 어렵지 않다. 그지? 또 얘도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상승. 얘도 상승할 텐 거니까 뭐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반면 얘 같은 경우 어떠냐? 이렇게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 치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테고, 그렇다면 비도 어떤 비 내리니? 이슬비가 내린다라면 얘는 어떻게 되냐? 확 하고 충돌해서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만들 테고요. 비가 내려도요. 이렇게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될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름이 온난전선은 뭐다?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야. 됐습니까? 자, 실제 우리가 이렇게 전선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사실은 뭐 때문이다? 얘 때문에. 강수.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 때문인 건데, 자, 한번 봐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봐봐.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됐니? 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그래요? 올드 캡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온난전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 거니까 여기 있던 전선이요. 이렇게 이동하는 걸 거야. 이게 돼야 안 돼? 되지요? 그러면 얘가 온난전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온난전선이 뭐 했니? 이미 지나간 놈이겠지만 얘는 뭐냐? 앞으로 지나갈 놈. 다시 말해 지나가기 전이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온난전선이 나와 있을 때 온난전선 통과 전, 통과 후라고 나온다라면 강수구역은 어디냐? 전선 통과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 되는 거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온난전선은 뭐다? 요렇게 정리를 합시다. 전선이 통과하기 전 어떤 지역? 상대적으로 뭐한 지역에 넓은 지역에 뭐가 내린다? 이슬비가 내리는 꼴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반면 얘네들은 보자. 여기 나와 있는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다라면 볼게. 따뜻한 공기는 슝 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이 전선면을 밀고 가는 꼴이야. 그러면 당연히 두 공기가 충돌하는 거지만 가벼운 놈 올라갈 놈보다는 무겁고 깔려있는 놈 위주로 이쪽 방향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한랭전선을 볼게. 얘가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꼴이라면 얘는 어떠니? 아직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이겠고요. 곧 있으면 지나가는 놈이고. 얘는 어떠냐? 이미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가 되겠지. 그러면 한랭전선은요, 통과 전, 통과 후 어디에 비가 내리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선이 뭐하기? 통과한 후에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 좁은 지역에 뭐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강수고요. 자, 또 전선이 통과한다라면 통과 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봐봐. 자, 얘가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이고요. 얘는 어떠니? 통과한 후가 되겠지. 그 얘기는 통과 전에 얘는 어디 있냐? 차가운 공기에 속해 있었고요. 얘는 어디 있어요? 따뜻한 공기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럼 결국 온난전선이 통과한다라면 어떻게 된다? 찬 공기에서요 따뜻한 공기로 옮겨가는 꼴.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될 거야. 온난전선 통과하면 온화해진다고. 반면 얘는요 한랭전선이 통과 전, 통과 후지. 통과 전에 따뜻한 공기, 통과 후에요 찬 공기에 있는 거니까 기온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겠네. 한랭전선은요 한랭 그래요. 기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정리됩니까? 또 기온이 높아짐과 아울러 기압은 어떻게 돼? 기압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됩니다. 얘는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은 어떻게 돼? 기압은 증가하게 된다고. 왜? 라는 얘기인데, 자, 사실 이 얘기는 봐봐. 온대적 기압으로 판단하는 게 더 빨라. 자, 얘가 뭡니까? 차례대로 A, 얘가 B, 얘가 C라고 둔다라면 여기가 A 지역, 여기가 B 지역, 여기가 C 지역이 되는 꼴이지. 그럼 봐요. A보다는 B가 어떠니?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요. B보다는 C가요? 저기압 중심에 멀어. 그래. A에서 B,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요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압이 감소하는 거고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저기압 중심, 주변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아울러 우리는 뭐다요? 잘 봐봐. 얘가 저기압이잖아. 요것도 다음 시간 배울 얘기긴 하다. 미안하다. 저기압 중심을 향해 바람은 어떻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 저기압. 이미 중등학교에 배운 거고요. 그래. 반시계? 그래요. 잘 봐봐.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바람 어떻게 불어? 남동풍이 불죠. 얘는 뭐 부니? 남서풍. 얘는 뭐 불어요? 북서풍. 자, 미리 얘기한데 그래요.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항상 바람이 뭐한다? 불어오는 방향으로 따져주는 거다. 자, 그래서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잘 봐요. 원래 무슨 풍 불었니? 남동풍이 불어. 남동풍에서요. 뭘로 바뀌어? 남서풍으로 바뀌게 된다고. 여기가 뭐다? 남동풍이 불게 되는 거고요. 남동풍이 불게 되는 거고, 얘가 뭐다? 남서풍이 부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뭘로 바뀌니? 북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북서풍.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잘 봐봐. 이렇게 방위 표시가 나와 있다라면 북동남서가 됐겠다. 그치? 북동남서가 된다라면 제일 먼저 불던 바람이 뭐예요? 남동풍이 부는 거야. 1번.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 남서풍으로 바뀌게 될 테고요. 마지막에 뭐까지 바뀌니? 북서풍으로 바뀌게 될 거야. 3번. 다시 한번. 남동에서 남서로 바뀔 때 뭐가 지나가? 온난전선이 통과한다라면 그래요. 남서에서 북서로 바뀔 때 뭐가 통과하니?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러한 온대적 기압이 지나갈 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지나간다라면 이렇게도 얘기를 한대. 풍향변화가 어떻게 바뀌어? 남동, 남서, 북서, 찡찡찡 뭘로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실제 문제에서 많이 묻는 게
온난전선이 통과했니? 또는 한랭전선이 통과했니? 라는 문제를 많이 묻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통과하면 뭐하니? 기온이 올라가고요, 기압이 낮아져. 얘가 통과하면요, 기온이 낮아지고요, 기압이 높아져.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기온 또는 기압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전선 통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다? 풍향 변화 가지고. 자, 풍향 변화 가지고 뭐 해라? 전선이 통과했니? 얘를 판단하시라고요. 남동에서 남서, 남서에서 북서. 됐습니까? 풍향이 바뀌었어요? 전선이 통과했네?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리 끝! 자, 이미 우리 오늘 목표 전선 4개,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까지 얘기할 텐데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동 속도가 빈칸으로 남아있지, 그지?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전선이 뭐다? 바로 폐색전선이라는 놈이 있어요. 폐색전선. 자, 앞서 우리가 보여줬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보자라면 이러한 꼴로 나타나는 꼴이었어. 이렇게 가파른 게 뭐다? 한랭. 완만한 게 뭐였니? 온난전선이었지. 자,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차가운 공기.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있었고요.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됐니?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꼴이야. 맞지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라고요? 한랭전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라고요? 온난전선인 건데 각각의 이동 방향이 이러한 꼴로 나타나는 거였잖아. 맞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인 건데 잘 봐. 얘네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데 문제는 따뜻한 게 어떻게 되니? 차가운 거를 밀고 올라가는 꼴이야. 맞아요. 그치만 얘랑 얘 같은 경우 어떠니?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밀도가 큰 얘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여기 온난전선은 얘와 얘가 같이 움직여줘야만 전선이 이동하는 꼴이라면 얘 같은 경우 어떠니? 차가운 놈 기단만 옮겨가도 전선이 옮겨가는 꼴이지.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 잘 봐. 한랭전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온난전선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다라면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다고요? 한랭전선이 빨리 움직이고 온난전선이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한랭전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온난전선을 따라잡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 한랭전선이요?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쳐지는 전선을 뭐라고 하자? 폐색전선이라고 한다고. 자, 근데 이러한 폐색전선은요, 어떻게 겹쳐졌냐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져. 잘 봐봐.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대.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봐봐요.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 차가운 공기들이 있는 거잖아. 됩니까? 그러면 얘가 한랭전선의 찬 공기, 얘는 온난전선의 찬 공기인 건데 두 개가 충돌하되 누가 더 아래 깔렸냐? 누가 더 아래 깔린 형상이야? 얘가 더 아래 깔려있는 파고드는 형상이지. 그러면 얘가 찬 기단이라면 얘는 뭐란 얘기다? 그래요. 더 찬 기단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반면 얘 같은 경우 어떠냐? 여기도 찬 놈이고 여기도 찬 기단인 건데 누가 더 찬 꼴이에요? 보다 아래 깔려있는 놈이 뭐다? 밀도가 커서 더 찬 놈이란 얘기지. 온난전선의 찬 공기가 더 찬 공기란 얘기야. 그래서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겹쳐져 폐색전선이라 부르겠는데 한랭전선의 공기가 더 차지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 한랭형 폐색전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얘 같은 경우는 누구니? 온난전선의 찬 공기가 더 차지요. 뭐라 불러? 온난형 폐색전선이라고도 부른다. 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또 아울러 각각의 전선별로 우리는 뭐다? 강수구역을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 봐봐 얘들아, 앞서 나왔던 한랭전선 있고요.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다라면 결국은 얘가 무엇에서 만들어지느냐? 저기압 중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온난전선 어떠니?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내리는 거라면, 한랭전선 어떠니? 통과 후에 좁은 지역에 뭐 내려? 소나기가 내리는 꼴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배색전선 봐봐. 온난전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한다라면, 한랭은 어떻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폐색전선 어떨까요? 라는 얘기인 건데, 폐색전선은요, 한랭과 온난이 겹쳐졌지.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봐봐. 이렇게 폐색전선이 있다라면 뭐라고요? 동글동글한 온난전선과 뭐니? 뾰족뾰족한 뭐가요? 한랭전선이 겹쳐진 걸. 이게 뭐다? 폐색전선. 게다가 전선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바로 강수, 비 내리기 때문에. 그럼 얘는 비 어디 내려? 잘 봐. 여기 따뜻한 기단은 이게 결국 뭉쳐진 거잖아. 얘가 일로 가고요, 얘는 일로 가. 얘가 일로 가고요, 일로 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구름이 만들어지겠고 여기도 만들어지겠네. 여기도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만들어지겠네. 비 어디 내리니? 전선 앞뒤에 다 내리게 된다고. 얘는 비가 어떻게 내려? 폐색 전선은요, 전선 앞뒤로 다 비가 내린다니까. 사실까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강수고요. 됐니? 지금까지 정리한 게 뭐다? 폐색 전선. 한랭 전선이요? 온난 전선 빨라가지고 따라잡아 겹쳐지는 전선. 폐색 전선. 정리됩니까? 다음. 자, 마지막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정체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또 뭐요? 라는 얘기인데, 자, 한반도를 그려볼게요. 한반도를 그려놓으면, 자, 우리나라 초여름이면 무슨 기단? 상대적으로 뭐 있냐? 여기에 이렇게 한랭한 무슨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겠고요. 그러다가 한여름이 찾아올 무렵이면 여기에 뭐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가 등맞대고 뭐 한다?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세력 싸움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누구 하나 세력이 월등하게 세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서로 다른 공기가 맞대고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오랫동안 머물러 정체되어 있다고요? 정체전선이라 부른다고. 그 결과 보세요. 이렇게 정체전선이 나타나는 거라고. 자, 정체전선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봐봐라.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되니? 잘 봐요. 차가운 거 따뜻한 게 만나면 누가 올라가? 따뜻한 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거고, 차가운 기단이 파고들려고 하고요. 따뜻한 기단이 어떻게? 뭉게 상승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얘는요, 지구를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림이라면, 여기 있던 공기층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A지역, 여기가 B지역이라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 A랑 B 중에 상대적으로 저위도인 지역이 어디고 고위도인 지역이 어디니? 라고 묻는데, A랑 B랑 누가 저위도고 누가 고위도니? 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A쪽, B쪽 중에 어디에 찬 기단이 있나요? 어디에 따뜻한 기단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지. 지금 얘가 뭐야? 전선면 여기를 경계로 뭐 있다?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누가 올라갔니? 얘가 올라간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 뭐 있다는 얘기야?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뭐 있다는 얘기냐? 차가운 기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볼 것도 없이 A쪽이 뭐다? 찬 기단일 테니까 상대적인 고위도. 얘가 뭐라고요? 온난한 기단일 테니까 뭐겠냐? 저위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이런 과정 이해하려고 뭐 있냐? 구름 생성 설명한 거란 말이야. 전선면에서 구름 만들린다고.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까지도 할 수 있냐? 차가운 기단, 고위도 얘가 뭐란 얘기니? 오츠크의 기단. 얘가 뭐란 얘기예요? 그래요, 북태평양 기단. 그럼 문제는 얘는 구름이 어디 만들어지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에 구름이 만들어지겠네. 비가 어디 내려요? 어디 내려요? 상대적으로 뭐다? 찬 기단이 있는 어디 쪽에? 고위도 지방에. 자, 봐봐. 장마전선 같은 경우는 어디 비가 내려? 전선의 북쪽에 비가 내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설명했잖아. 이해됩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여기 지역은 계속해서 비 내리겠지, 그지? 오랫동안 비 내려? 뭐라 그러니? 장마. 그래요. 바로 정체전선의 다른 이름 뭐라 부른다고요? 장마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정체전선, 장마전선. 그래서 실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언제 장마가 오니? 그냥 여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요? 자, 캡틴이 주로 여름 휴가를 언제 가냐면요. 여름방학 때는 8월 달에는 특강 때문에 바빠서 거의 못 가고요. 언제 가냐? 여러분 기말고사 끝났을 때. 기말고사 끝나면 언제니? 7월 초 중순이지, 그지? 그래서 뭐 길게 쉬면 뭐 해외 가기도 한데 주로 짧게 쉬어가지고 제주도를 가. 우리 가족은 제주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문제는 제주도 여름휴가 7월 초에 갈 때마다 뭐 내려? 비가 와. 심지어는 2박 3일 갔는데요. 2박 3일 내도록 비가 와. 우리 집 꼬맹이들 모래놀이 엄청 좋아한댔잖아, 그지? 비 맞으면서 모래놀이 했어. 2박 3일 동안. 또 놀러가기 아까워가지고요. 비 맞으면서 수영하고 놀았어. 자, 비운의 가족입니다. 자, 캡틴 여름휴가 언제 간다고요? 7월 초? 7월 초? 7월 초가 언제니? 그래. 바로 우리나라 장마철은 언제예요? 초여름이라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불쌍한 우리 캡틴 여름휴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초여름에 장마철이 오는 거고요. 매년 우리나라 초여름에는 무슨 기단? 북쪽에 오츠크의 기단과 남쪽에 뭐 있니?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어디 쪽에 비 내린다고요? 장마전선 북쪽에. 됐습니까? 됐어요? 그 결과 오랫동안 장마가 오다가 문제는 매년 얘랑 얘가 싸우면 누가 이기니? 당연히 초여름 난 뭐가 와? 한여름이 올 거 아니야. 한여름 영향 기단이 뭡니까? 한여름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 매년 둘이 싸우다가요. 얘가 이겨서 야 꺼져. 그럼 어떻게 되냐? 경계면이 쭉쭉쭉 올라가겠지, 그지? 그 결과 뭐라고 한다? 얘가 세력이 강해짐으로 인해 뭐 한다고요? 장마전선이 뭐 한다고? 북상한다는 표현 씁니다. 정체전선이 뭐 한다고요? 북상해.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뭐하니? 소멸돼 버려. 오츠크 기단 세력이 약해져 버린다라면 장마전선 끝! 사라지고요. 본격적으로 누구 영향을 받니?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뭐가 찾아오니? 무더운 한여름이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 정리됩니까? 각각의 전선별 특징과 전선별 강수구역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 단원에서는요. 평가원에서 응용해서 내기를 겁나 좋아하는 단원이야. 따라서 단순 암기라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와 아울러 암기가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73페이지 비간 한번 빨리 채워볼까요? 자, 73페이지 전선의 강수구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색깔이 반전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이 얘가 뭐니? 실제 빨간색이지, 그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동글동글 뭐라고요? 온난전선 되겠고요. 뾰족뾰족 한랭전선. 그 다음에 한랭과 온난이 등맞대고 있네요. 정체전선. 한랭전선이 온난 따라잡았네? 뭐가 된다? 폐색전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한다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은 뭐 떠올리라고요? 그래, 저기압 중심의 한랭과 여기 나와 있는 온난전선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강수구역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넓은 구역에 이슬비, 좁은 구역에 뭐 내리니? 소나기. 또 게다가 찬 공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갇혀있는 꼴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다음 시간 온대제기압 배우면 보다 확실해질 텐데. 자, 그럼 결국 온난연선은 여기 얘잖아, 얘. 찬 공기가 어디 있어요? B에 있네. 따뜻한 공기가요? A에 있는 꼴이지. 한랭연선은요? 어디에? 예. D에 뭐가 있니? 따뜻한 공기. C에 뭐 있어요? 찬 공기가 있는 꼴이네. 그럼 문제는 잘 봐. 강수구역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통과 전 넓은 지역에 무슨 비? 이슬비. 그러면 강수구역이 어디요? B가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에 뭐다? 이슬비. 한랭연선 어떠니? 통과 후에 뭐 내려요? 소나기. C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정의됩니까? 자, 정체전선은 어떻습니까? 정체전선은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뭐가 있다? 찬 공기. 저위도에 뭐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면 따뜻한 게요? 찬 거 위로 타고 올라갈 텐 거니까 강수구역은 어디? E가 되겠네. 강수구역은 E가 될 거예요. 강수. 반면 폐색전선은 어떠냐? 폐색전선은 앞뒤로 다 비가 내린다라는 건 이해했지? 맞나요? 맞아요. 그럼 폐색전선 봐봐. 어떻게 썼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겹쳐진 놈인 거니까 뭐 있다고요? 여기에 찬 공기가 있고요. 여기에 뭐 있었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옮겨가는 꼴이었잖아. 맞나요? 그럼 찬 공기 어디 있니? 양쪽 다 있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는 G와 H의 어디에? 지표면에 있다라면 따뜻한 공기는 어디 있어요? 양쪽이 다 있는 거지. G와 H의 어디에요? 상공에 있을 거야. 게다가 얘가 올라가 구름 만들어지고요. 구름 만들어진댔잖아. 그 결과 어떻다고요? 강수구역이 뭐가 돼? G랑 H가 다 나타난다고. 이해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미 다 했던 얘기를 왜 캡틴이 굳이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채우고 있을까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니? 있지 않아요? 봐봐.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바로 강수구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강수구역들이요? 누구랑 일치해? 바로 뭐다? 찬 공기가 있는 곳에 강수구역이 된다는 얘기야. 왜? 찬 거랑 따뜻한 게 만나면 반드시 누가 올라가? 따뜻한 게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어디 만들어져? 찬 공기 상공에. 그 결과 비는 항상 어디 내려? 찬 공기 쪽에 내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캡틴들도 충분히 알아들으셨나요?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73페이지 아래 나온 얘기가 바로 뭐다? 딱 봐도 뭡니까? 그래요.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도 고기압, 여기도 고기압이라면 당연히 북쪽에 있는 A가 뭐가 되겠니? 오호 치크해 기단이 되겠고요.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그래. 북태평양 기단이 될 수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그딴 얘기는 얘가 뭐다? 온난다습한 북태평양이라면 얘는 뭐예요? 한랭다습한 오츠케 기단이 되는 거지. 그 결과 비 어디 내린다고요? 항상 어느 쪽? 찬 공기 쪽. 여기에 비가 내리는 거야. 됐습니까? 끝났네. 강수가 어느 쪽? A 기단 쪽에 집중이 될 테고요. 뜬금없이 뭐가 나왔니? 높새바람, 북동풍, 뭐에 관한 얘기다? 오츠크 기단에. 오츠케 기단에 따라 초여름에 내리는 영동지방의 한랭다습. 산 타고 넘어가면 뭐다요? 영서지방의 고온건조. 기억납니까? 자, 열대야가 나타나는 건 누구? 한여름의 특징. 누가 이기니? B기단이 이겼을 때. 그래서 매년 이러한 장마전선은 뭐 하다가요? 얘가 세력이 강해져 치고 올라가 쭉쭉쭉 올라간다. 뭐 한다고요? 북상하다가 소멸한 다음에 어떻게? 열대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날씨 변화에 있어서 특히나 강수구역 굉장히 중요한 전선에 관한 얘기 정리가 끝났습니다. 한랭, 온난, 폐색 정체까지.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캡틴은 일기도 아울러
고기압 저기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티 심사입니다.